한국 증시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 6%대까지 급락하면서 이제 개장 직후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7.8%, SK하이닉스는 무려 9.7% 급락했죠. 아 진짜 작작 좀 하지 진짜. 오늘 아침부터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면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네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나오는 말이죠. AI 반도체주의 고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이 한국 증시 특유의 반도체 집중 현상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AI 반도체주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단 미국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요. 8월 18일,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S&P는 약 0.7%, 나스닥은 약 1.3% 하락했거든요. 이 수치만 보면 엄청난 폭락장은 아니죠. 그냥 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한 7%, 그리고 샌디스크를 비롯한 최근 급등했던 반도체와 스토리지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가 무너졌다기보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와 반도체 섹터에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 거냐? 현재까지 나온 시황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메모리와 반도체 수요는 매우 견조하고 강해요. 메모리 기업들의 펀더멘털 역시 아직 견조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산업보다는 주가가 문제입니다.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AI 산업이 어떻게 될까? 업황이 계속 지속될까? 이게 질문이었다면 현재는 AI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형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인데요. 8월 18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약 5.33%까지 상승했고 이는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 4.7%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증시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미국 국채에서도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과 변동성을 감수하고 나스닥 혹은 성장주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 엄청나게 오른 AI나 반도체주라면 이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이제 진짜 좀 작작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관계가 좋아졌다, 내일은 관계가 또 안 좋고, 무슨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랑 이란이랑 화해를 하든 아니면 대판 크게 한번 싸우든 모든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트럼프랑 이란이랑 싸우던 말고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중동 리스크가 유가, 국제유가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지금 가운데 놓고 싸우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시장에서는 실제 원유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유가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각종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또 공장을 돌리는 데도 필요하고 트럭, 선박, 항공기를 움직이는 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운송비도 올라가고 공장의 생산 단가, 제품의 가격, 이런 모든 비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해요.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우려는 증시에 반영돼서 결국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요, 국제 정세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미국 S&P는 0.7%, 나스닥은 1.3% 이렇게밖에 안 떨어지는데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질까요? 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반도체가 수많은 산업 가운데 하나예요. 금융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에너지 기업도 있습니다. 분산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증시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기존에도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AI와 HBM 사이클을 거치면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5%씩 떨어지면 한국에서는 지수의 핵심을 구성하는 대형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제점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외국인 투자입니다. 이놈의 외인들 진짜.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무려 3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할까요? 글로벌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순히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5% 하락한 걸 보고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갑자기 악화됐나? 이런 우려에 다음날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의 중심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폭폭 매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질문을 해봐야 될 건,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이제 끝난 걸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AI 투자가 갑자기 끝난 것도 아니고요,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급감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고성능 반도체와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산업 전망이 좋은 것과 그 산업의 주식이 싸고 비쌈을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기대가 너무 높아지게 되고 주가가 실적보다 그 기대를 먼저 반영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그 기대치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 오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 메인 산업이 바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는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메인 산업이 변화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외부 변수 때문에 메인 산업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AI와 이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핵심 산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을 흔드는 대표적인 외부 변수가 미국 장기 국채 금리와 이제 중동 리스크, 국제 유가의 상승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미국과 이란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이 갈등이 심화된다고 해서 세계 산업의 중심이 갑자기 AI 반도체에서 다른 산업으로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방산이라든지 무기 산업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이런 극단적인 외부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외부 요인들이 충분히 정리가 된다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 반도체 수요라는 장기적인 산업 트렌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해서 그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줍줍 주셔야죠. 떨어질 때마다 주어야 됩니다. 전체 산업 트렌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AI 중심이 맞아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 트렌드가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조정은 반드시 거치긴 거쳐야 돼요. 그 조정이 끝나면 주가는 더 빠르고 급격하게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면 돼요. 얼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혹은 우리가 물려도 되는 만큼, 그만큼만 줍줍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겁니다.